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도노리스탁의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도 비도 내리고 증시도 좀 내리고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들 상담을 위해서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들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보내주시면 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채팅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팅에서도 여러분들 좀 많은 문의를 주시면 또 그 부분에서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오늘 사실 종목들이 약간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도는 듯한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그런 종목들이 꽤나 나왔는데요. 이런 흐름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종목들이 빠르게 순환매가 되는 거는 하락이 나오기 직전에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올려서 물량을 털어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좀 테마들이 순환매를 굉장히 빠르게 돌면서 다양한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 내에서의 대장주가 순환매 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테마들의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나오고 또 다른 테마가 또 급등했다가 윗꼬리가 달리고 하면서 하루 안에 이렇게 테마들이 순환매를 확 도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런 경우는 시장이 빠지기 전에 그런 흐름들이 좀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다양한 테마들이 그렇게 움직인 건 아니지만 자동차 관련해서 인공지능 로봇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게 움직였던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그 키워드로 선정된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들도 대장주를 제외하고는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2600포인트 지금 계속 이야기를 며칠째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장이 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미 선물이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고 니케이도 장중에 한 1.5%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는 부분들을 일본 지수 따라서 조금 방어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다가 결국은 무너지면서 시장이 밀려내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흐름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장 키워드 3개 선별을 했는데 니켈,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저출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물론 건설 관련된 부분들 우리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 목요일 날도 이야기를 또 드렸고 화요일 날도 또 이야기를 드렸었죠. 건설 관련된 부분들은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 해외 수주도 있고 이런 기업들은 조금 긴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지 싶습니다. 오늘 저항 자리들 부근에서 좀 밀리긴 했는데 일단 건설주는 긍정적으로 계속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한동안 시세가 조금씩 나왔다, 조정받았다 하면서 움직임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오늘장의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니켈 관련주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련주들 중에서 보면 원자재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 관련된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 중에서 니켈 관련 쪽으로 이제 엮여가지고 시세를 좀 크게 냈었죠. 그리고 황금 ST라든지 UST 역시 니켈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는 부분인데요.
요 관련 종목들을 제가 이제 키워드로 잡은 이유는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티플렉스의 그 거래 대금이 오늘 5,50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앞전에 이제 한 27% 정도 급등을 했을 때 나왔던 5천억보다 조금 더 나온 그런 모습이긴 한데 지금 시장의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시총 큰 회사들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현대차, 뭐 SK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중소형주들 중에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크게 터지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 내에서의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크게 터진 부분들이 주목을 시장에서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티플렉스를 보는 관점에서 이 니켈 관련된 부분이 좀 시장의 핫한 키워드로 자리 잡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굉장히 좀 급등을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시가총액이 한 1,800억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소형주고 주가가 좀 쉽게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거래 대금이 이제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 종목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타나 뭐 스캘퍼들 여기에 다 달라붙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씩 무거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향 흐름으로 굉장히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니켈 가격이 일단 한 5만 불대에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지 풀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관련주들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자재 관련주들이라든지 이제 뭐 유가 관련주라든지 우리가 뭐 비트코인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이슈나 모멘텀에 의해서 뭐 무슨 테마가 이제 생성되었을 때 이게 외부적인 가격 요인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그런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장 끝나고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음날 개파락 출발한다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좀 크게 터지면서 시장에 처음 부각됐을 때는 좀 공략하기가 편하다라고 말씀드려도 지금처럼 며칠 쉬고 또 한 차례 튀어 올랐을 때는 쉽게 좀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상승 추세,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고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뭐 폭락을 하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저점 매수 노려볼 수 있는 뭐 그런 테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한 데는 보면 실적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장에서 좀 부각을 크게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이고 황금 S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지금 저평가되어 있죠. 시총 한 3, 4천억은 되어야지 적정 주가 수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에서 또 니켈 관련된 부분 이런 게 겹쳐져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이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다라는 것은 돈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돈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점을 잘 잡아 보신다면 분명 또 단기적인 수익도 잘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언론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뭐 어떤 걸 한다더라, 할 거다더라, 이렇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원전 관련해서 탈원전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도 뭐 법조계에서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 지금 차기 정부를 이어받을 그런 곳에서 이런 스피커가 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곳에서 이제 스피커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시장에 지금 현재 어떤 전쟁 관련된 이슈
제가 이 도너리스탁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제 키워드 얘기하는데 전쟁 관련주들만 거의 한 2달간 다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니켈 관련주 같은 거는 전쟁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부분이 또 없잖아 있으니까 그만큼 시장에 재료가 좀 부재하고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에 좀 민감하게 주가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철수 의원이 전 후보가 지금 인수위원장을 맡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서 오늘 뭐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정부에서 이제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뭐 그런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보면 오늘 줌 인터넷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신정보통신 저희 도너리포트에서 편입을 시켰다가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요 저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실적이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의 그 데이터 센터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주를 싹쓸이를 했습니다. 대신정보통신 컨소시엄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뉴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2,700억이라는 뭐 그런 수준은 혼자 독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컨소시엄에서 이제 나누게 되겠죠. 그런데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는 거는 좀 확실해 보이고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이런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줌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대신정보통신도 마찬가지고요. 1월 달에 거래가 한번 크게 들어오고 나서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중입니다. 전고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뭐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추가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면서 상승 트렌드를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 오늘 또 굉장히 강하게 올라서 이게 2등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장 들어가면서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항 자리도 돌파하고 일단 위치는 굉장히 괜찮은 위치고 거래량도 거래 대금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관련주들 줌인터넷, 대신정보통신,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나무기술 이렇게 관련주들로 보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장, 부대장, 뭐 3대장까지 이렇게 보시고 대장이 경고가 붙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2등주가 다음에는 바톤을 이어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관련된 어떤 테마 말고는 뭔가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테마가 기존의 원전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존에 있던 테마잖아요. 그런데 이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뭔가 기존에 뭔가 대시세를 냈던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잘하면 이번 3월 달 우리에게 굉장히 좀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먹거리가 될 테마가 될 가능성도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테마, 뭔가 신선한 테마가 탄생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뭐 저출산 관련주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뭐 삼성출판사라든지 이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좀 시세를 냈습니다. 특히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 이제 공약했던 거를 이행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로 부처를 갖다가 신설을 한다든지 이제 좀 여가부라는 이런 부분 이름을 개편할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출산이라든지 인구 절벽 이런 부분은 국가의 생산성이랑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부에서 좀 다룰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여성가족부라는 부분 이제 폐지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실질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면 아마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뭔가 부처의 개편을 하고 이름을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굉장히 좀 많이 다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끊지 마시고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보지 마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계속 저평가되어 있고 계속 저평가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다가 상폐되는 경우들 발생합니다. 갑자기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적이 좀 탄탄한 종목들, 저평가 관련주라도 그런 종목들, 저출산 관련주라도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요거는 조금 그래도 길게 생각을 해서 계속 관심권에 두시고는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 3개, 니켈, 디지털 플랫폼, 저출산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봤고요. 이제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요. 통화하면서 여러분 궁금하신 것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셔도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그 체험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험방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종목들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면 매수가 비중, 평단 이런 거 이제 다 설정을 해드리고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라 이런 부분도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한국선제 같은 거 종가쯤에 또 매수도 했고 장중에 매수를 하신 분들도 이제 공방을 했기 때문에 장중에 매수하신 분도 있고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도 있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것도 종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좀 트레이딩을 하는 거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0082로 돈워리 스탁이라고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날 때 5분 추첨을 통해서 번호를 하단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방송 끝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SOS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리는데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이네요. 셀트리온 16만 1,000원에 비중 10% 문의를 주셨습니다. 16만 1,000원이면 굉장히 매수는 정말 잘하셨어요. 바닥권에서 잘 잡으셨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월봉입니다. 파동의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고점을 한번 높여주고 이렇게 내려온 거를 저점 구간에서 이제 굉장히 잘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일봉상에서도 이제 추세 전환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주말간 뭐 기사 있었죠. 이 셀트리온 그 분식회계 관련해 가지고 뭐 중대한 과실이었다. 고의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상패로 안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뭐 상패 가기가 좀 어렵죠. 대마불사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다시피 시총이 25조나 되는 종목이고 우리나라 뭐 개인 투자자들만 있었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뭐 칼을 빼들고 상패를 시켜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기관부터 해서 뭐 지금 뭐 보시면 기관 외국인 할 거 없이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상패를 시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바닥권에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런 흐름에 놓여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목표가를 잡는다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봐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가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항을 생각할 때는 이 10,000원 단위 동그라미가 많이 끊기는 이런 라운드 피겨를 보통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6만 원이 기준이 될 수 있겠고 18만 원이 기준이 될 수 있고 17만 원, 20만 원, 21만 원 이런 게 다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20만 원짜리에 이렇게 보면 주가가 한 차례 내려오다가 이렇게 이제 저점을 잡고
지지를 하는 듯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어요. 이 말인즉슨 이렇게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요 구간에 저점이다 생각을 해서 매수해서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 일단 단기적인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9만 8천 원에서 20만 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평선도 역배열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동안 쭉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이런 이평선들은 저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올라올 때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19만 8천 원, 20만 원을 저항으로 생각을 해서 1차적인 매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월봉상 보시는 것처럼 저점 매수가 잘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나는 긴 관점으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큰 하락 파동, 그러니까 고점부터 이렇게 내려온 이 하락의 한 중심 가격대 정도 26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셔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에서 한 26만 원 정도가 강한 저항 구간이 될 텐데 요 밴드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올라올 때 1차에서 절반 매도하고 남은 거 끌고 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좀 찌글찌글하면서 계속 내려오는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흐름이죠. 딱 두 종목 지금 코스피와 이 셀트리온의 흐름을 딱 놓고 보면 정반대의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 정배열 만들어 놓고 상승하는 흐름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호하다. 그래서 오늘 뉴스 나오고 일시적으로 시세가 좀 붙었다가 차익 실현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차익 실현하고 조정 이후에 요 단기로 상승하는 요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셀트리온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보시고 그 부근 가서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섹터의 흐름,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더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25만 원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겠고 두 번째 문의는 하나머티리얼 주셨어요. 하나머티리얼 55,3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하나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된 부분들 요런 쪽으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해서 시세가 굉장히 좀 잘 올라왔었죠. 그동안 이제 쭉 올라왔고 하나마이크론 최대 주주로 있고 이 실리콘 소재 관련된 반도체 칩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매출이 나오는 기업인데 보시면 지금 실리콘 부품 매출이 2020년 이후에는 좀 사라졌네요. 제가 이제 워낙 예전에 공부를 해놓은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시장과 함께 지금 빠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라왔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게 이상한 부분은 없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이 지금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9,300억 정도 되는데 실적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지금 보면 연결로 봐야죠. 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컨센서스 보면 2021년도 800억, 2022년도 올해죠. 한 1,000억 정도, 1,09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다라고 돼 있고 내년에 한 1,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적정 주가 곱하기 10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1,000억에 곱하기 10 하면 1조가 적정 주가입니다. 지금 적정 주가보다 약간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한 30% 위조 한 6만 5천 원 갔던 부분이 여기가 아마 2023년도 실적에 대한 목표가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달성하고 지금 내려오는데 여전히 단기적인 추세는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흐름으로 잡혀 있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은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추세적인 흐름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되돌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일이 좀 중요한 위치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손절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45,000원 정도 오면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가격대를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손절을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약 한 15% 손절가 이탈하면 한 20%가 되는데 이 20% 정도의 손실로 일단 끊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끊어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비중 한 절반 정도만 줄여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거 나중에 저점에서의 매수를 다시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싶어요. 지금 보면 하나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019년, 20년 박스권 흐름이었다가 이거 돌파하면서 이제 시세가 쭉 꾸준하게 올라온 건데 20월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달에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뭐 추세적인 라인을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어본다고 했을 때 저점 구간에서 아직 3월이 안 끝났으니까요. 꼬리를 잡고 이렇게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긍정적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크게 손실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못해도 한 4만 원대까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4만 5천 원에서 제 생각에는 반등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뭐 조정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일단 회피하는 선에서 손절가를 잡아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비중이 한 10%다. 그러면 4만 5천 원에서 4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좀 하시라고 추가로 추가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일단은 손절가를 44,500원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잘 해보시고요. 실적적인 부분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그냥 관점으로 나는 뭐 주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흐르지 생각하지 않고 실적적인 부분만 체크하면서 쭉 보유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매수가까지는 또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시장이 만약에 우리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고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미증시가 만약 올라줄 경우에는 국내 증시도 지금 굉장히 거의 비슷한 흡사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쌍바닥 찍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저점을 깨느냐인데 쌍바닥을 찍는 자리에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시세가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반도체 관련 업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쟁 관련된 종목들 빼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뭐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시고 만약 올라온다면 한 뭐 5만 9천 원 정도 목표가 딱 잡고 거기서 정리하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4,5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릴 테니까 시장 사실 올라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들이 지금 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부분 전문가들 다 예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뭐 불확실성의 하나의 해소로는 시장에서 반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자신감의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이전에 금리 인상을 했던 시점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두시고요.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시장이 방향성을 잡아주면 그 방향성대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저점 매수 계속 하다 보면 어디까지 밀렸다 갈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위치상 제가 봤을 때 한 4만 5천 원 정상적인 장이라면 4만 5천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되면 돌리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 항상 열어두시고요. 만일에 대한 대비로 손절가 잡아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대한유화요. 대한유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0만 공 2천 원에 10%요. 매수가 20만 원이시라고요?
20만 공 2천 원에 10%요. 20만 2천 원에 비중 10%. 아우, 대한유화도 정말 많이 빠졌다, 그죠? 그런 게요. 그래갖고요. 네, 기다려도 안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아니,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요. 그래도 선생님은 좀 저점이다 생각해서 사셨는데 더 빠집붙다, 그죠? 예, 요거 지금 제 생각에는 예, 딱 기준을 선생님 요 보면 한 4일 전에 저점 잡힌 구간이 있어요. 14만 8천 원. 예, 14만 8천 원요. 14만 8천 원 만약에 못 지켜주고 이탈하면요. 예, 손절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예, 만약에 이 종목을 손절하고 다시 공략해야 되겠다 하신다면 예, 14만 8천 원 이탈할 때 손절해 갖고 예, 현금 딱 들고 계시다가 예.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서 분할로 잡아보세요. 아, 매수를요? 그래가지고 예. 얼마에 팔으면 될까요? 뭐 그렇게 하면 아마 저기 그 한 14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올 건데 예, 일단은 요 손절 이탈할지 안 할지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장과 똑같아요. 시장이 예. 2600포인트 깨고 내려가면 대한유화도 밀려 내려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장과 함께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점을 갖다가 이렇게 이중바닥으로 잡아주고 보면 한 이틀, 3일 정도 위로 올라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요렇게 내리다가 지금 이렇게 변곡이 딱 생긴 거거든요, 여기가.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한 17만 5천 원짜리를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이후에 예. 조정이 나오면 그러면 올라간다고요? 네, 그동안 보면 선생님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계속 올랐다 예. 내렸다 하면서 지금 계속 내려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하락 추세였거든요. 예. 계속 지금도 내려오다가 이제 한 14만 5천 원을 저점으로 딱 잡고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나도 여기서 돌려야지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종목이 손절하고요. 위로 딱 올라갈라 하면 예, 17만 5천 원을 뚫어내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선생님 20만 원이잖아요, 매수가가. 예, 예, 그러니까 일단 17만 5천 원 뚫어내야지 올라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 길을 뚫어내게 되면 시간 문제다. 그 뒤에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올 거니까 기다리시면 되는 건데 예, 선생님이 딱 기억하실 거는 뭐냐 하면 이 저점 자리 이탈하면 14만 8천 원 이탈하면 그냥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한번 기다려 보세요. 20만 원에 예. 사셨는데 요 손실폭이 조금 크기는 합니다만 요 구간까지 이탈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만 원까지는 빠질 거예요. 10만 원까지요? 네, 11만 원까지 아마 빠질 겁니다. 11만 원까지. 예. 거기서 매수할까요, 그러면요? 그 이 종목이 정말 마음에 드시면 그때 이거 손절했다가 다시 사는 게 좋고 왜냐하면 지금 14만 7천 원, 8천 원 제가 손절가 얘기 드린 데서 내려오면 30%가 더 내려야 돼요. 예. 그러면 잘랐다가 다시 사는 게 선생님한테 이득이란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요 손절가를 좀 생각을 해서 한번 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요 가격 안 깨지면 한번 버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선생님. 예. 14만 아까 얼마? 8,000원. 8천 원요? 예, 14만 7,000원. 7,000원 잡으세요, 7,000원. 7천 원. 네, 7,000원 딱 잡고 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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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자, 여러분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좀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전화 연락 많이 주시고 샵 0082로 문자 상담을 주셔도 좋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해서 좀 부끄럽다 전화 통화하기가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으니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매수가 비중, 종목명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어떤 종목 무료방에 궁금하세요? 있어요. 예?
저 무료방에 있어, 이지훈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닉네임 뭐 쓰고 계세요, 선생님? 비밀이신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일 수 있으니까.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 캐스틱 코리아라고요. 네네, 며칠 캐스텍. 전에도 그게 무료방에 다 해설됐거든요. 근데 네네. 오늘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내일 손절을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아, 그렇죠. 이거 손절을 좀 해야 될 이거 거. 애플카 관련주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애플카 관련주라고 올렸었어요? 아니요. 다른 데서 추천받아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추매추매 하다가 지금 15%에서 저 3,150원이거든요. 3,150원에. 15%요. 그래서 15%. 내일 아침에 손절을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선생님 손절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니요. 위원님 손절하라면 제가 손절하고. 손절 일단 안 할 거예요. 하고 어떻게 주식을 합니까? 손절은 하셔야죠. 손절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내일이라도 어떻게 하라면 진짜 할 거예요. 이거. 자, 봅시다. 일단 이게 캐스코리아가 623억 규모 부산 사상구 토지 양도 결정을 2월 28일 날 한 이슈가 있고, 그러니까 유형 자산 양도했다, 그죠? 그다음에 전환가액 조정하는 거 보니까 10이 발행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게 코스닥이 아니라면 좀 괜찮지 싶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 이렇게 좀 몇 개 있네요, 보니까. 네, 거기도 엮이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실적이 정말 안 좋을 것 같은데 실적을 한번 봅시다. 그쵸. 자, 일단은 지금 상패 시즌이기 때문에 네. 그것만 좀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유형 자산을 양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금이 확보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뭐 신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물론 뭐 그런 자금들을 뒤로 이렇게 빼내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부채가 조금 많고 자본은 1,000억 정도 되고 시가총액이 444억짜리인데 일단 2년 연속 적자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죠? 상장 폐지 요건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기업이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 만약에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쪽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그 승부수를 회사가 띄웠을 때 만약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면 추후에 뭐 주가도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기술적인 흐름을 봐서는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아니 날마다 떨어지는 거. 그죠? 이게 지금 보면 뭐 저점을 좀 잡아주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저점 깨고 있잖아요. 그죠? 네, 4천 얼마에 처음에 매수를 했다가 네. 추매추매 하면서 이 정도까지 온 거. 이거 급등 나왔을 때 혹시 뭐 어디서 추천을 받으셨나? TV에서 추천받았어요. 아, 이게 이제 상한가 가고 급등하니까 이제 뭐 여기서 상한가 가고 이튿날에 추천받은 것 같아요. 일단 기업적인 내용이랑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선생님 제 생각에는 이거 자 네. 기업 내용을 보면요, 지금 아까 전에 600억짜리 땅 팔아가지고 현금 확보한다라고 공시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 공시가 하나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네. 네네, 그거는 긍정적인 네. 뉴스예요. 호재예요, 호재. 네, 호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일단 땅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확보한다. 그러면 회사에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많아지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전환가액 조정을 하는 거 보면 전환사채가 지금 발행이 좀 돼 있어요. 요 내용을 갖다가 한번 볼 텐데, 지금 전환가액이 3,000원으로 제가 좀 전에 봤단 말이에요. 아우, 이거 컴퓨터 상태가 굉장히 느리네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일단 지금 전환사채가 굉장히 좀 많을 수 있는데, 회사채, 전환사채 내용이 지금 3분기에는 잡힌 게 따로 여기 하나 있네요. 미상환 전환사채 150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만기일이 2022년 6월 9일이에요. 이게 아직 남아 있는 거라고 하면 이 사채라는 건 뭐냐면, 전환사채라는 건 나중에
돈을 이제 150억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150억치만큼 주식으로 받던지 아니면 나중에 이자를 더해갖고 만기 때 그냥 돈으로 주면 돼요. 그죠? 네네네. 예, 그런데 지금 회사가 땅을 팔았기 때문에 돈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 나중에 그냥 돈으로 줘도 됩니다. 돈으로 줘도 되는데 잘 안 그래요. 그러면 보통 이 사람들이 주식으로 전환을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서 차익 실현을 하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환가액 조정을 해서 3,000원 부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매수가랑 비슷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좀 전에 그 보셨던 것처럼 만기일이 올해잖아요. 올해. 그럼 올해 안에는 이게 뭐 더 많이 빼가지고 전환가액을 더 낮출 수도 있겠지만 올해 안에는 한 번은 올려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번 정도 반등 있는 거죠. 그렇죠.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다라는 것 자체는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지금 전환사채 같은 경우 KF투자증권에서 12 한 150억 받은 게 있고 뭐 200억도 삼자 유증을 갖다가 지난 10월 달에 또 받은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이게 회사가 제가 이제 기업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라고 적어놨네요. 이게 중국 회사 저는 좀 굉장히 싫어하는데 일단 2대 주주가 중국 회사예요. 그러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장기적인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안 하고 중국 시장에서도 사업을 해서 뭐 매출적으로 굉장히 좀 크게 이득을 낼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이 일단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손절을 때문에 내일 할까요? 조금 반등은 할 수는 있을까요? 저는 지금 반등할 수 조금만 있는 손실 보고 좀 나올 수는 없을까요? 반등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다 빠지잖아요. 네네. 그냥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빠지는 거지. 뭐 이 종목이 특별히 안 좋아서 나빠서 빠지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을 조금 찾아주고 만약에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이 종목도 좀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손절가 이왕 선생님 지금 아까 매수가 얼마라고 하셨지? 3,150원. 3,150원. 예, 3,150원이면 지금 손실이 한 15% 정도 되는데 선생님 사실 이거는 그냥 눈 딱 감고 손절할 수 있는 손실 범위예요. 네, 그래서 네. 예, 15%니까 선생님 지금 계좌에 이거보다 더 손실 난 거 있죠? 거의 다 손실. 그렇죠. 전체가 손실이에요. 예, 지금 손실난 시장이 게 아니라 이 정도로 빠지면요, 뭐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많이 손실이 나 있습니다. 뭐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것도 이게 제일 적게 빠져 있어서 손절을 이거를 지금 할까 싶어서 지금 드렸거든요, 전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를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기술적으로도 딱 봤을 때. 살짝 반등이 나오면 얼마 정도가 가능할까요? 그때도 손절을 조금 덜 보고. 시장이 일단 돌려야지 그 반등이라는 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요. 그쵸. 지금 시장이 안 좋아요. 예, 만약에 선생님 손절을 하신다라고 하면 네. 여기 이제 팬데믹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구간을 빼고 뭐 대략 한 요 정도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차트상은 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좀 하락폭이 큽니다. 여기서 요만큼만 빠져도 대략 한 7, 8% 될 거니까 여기까지는 저는 그냥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어디까지요? 한 2,400원, 2,300원. 근데 이렇게까지 빠지면 선생님 그때는 좀 손절하기가 손실폭이 커지니까 네. 그죠? 네. 더 못하게 될 거고 보통 이런 경우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네. 그냥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딱 잡히면 저점 깰 때 그냥 아우 내가 똥 밟았구나 하고 그냥 손절을 하려다가 또 못했거든요. 아까워서 못하다가 저번에 했을 걸 지금 후회되거든요. 차라리 아예 내일 하고 나서 이현님 추천하는 거 아까도 들었을 때 그걸 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 일단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요 지금 오늘 종가가 얼마고 2,680원이잖아요. 네네네. 2,000 이것도
손실이 좀 아쉬운데 여기 지금 보시면 트렌드 라인 하단을 탁 깼기 때문에 내일 반등 나와야 되거든요. 내일 안 올라오고 깨지면 그냥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2,650원 손절가 잡아 드릴 테니까 거기 깨지면 그냥 눈 딱 감고 나중에 올라오던가 말던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정리해 버리세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공략을 해봅시다. 네, 위원님 추천한 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손절을 조금만 반등하면 제가 손절을 할게요. 네네, 힘내시고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 채팅방에서 뵙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이네요. 전화 상담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기다리 스튜디오. 기다리 스튜디오. 예, 네, 매수가랑 평단이 어떻게 되시죠? 예, 16,000원에 30%인데요. 네. 오늘 매수했어요. 오늘 매수하셨구나. 예, 아이고, 딱 샀는데 갑자기 확 밀려붙다, 그죠? 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선생님, 제 노란 톡방에 안 들어와 계시죠? 예. 제가 장이 안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신규 매수를 하지 마시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예. 일단 뭐 요거 선생님 손절가 얼마 정도로 생각해 두셨어요? 그런 거 아예 안 잡으셨어요? 14,500원 정도요? 얼마요? 14,500원이요. 13,500원. 14,500원. 오우, 손절폭을 한 10% 잡으셨네요. 예. 목표가는요? 한 17,000원 예상하고 있는데요. 17,000원. 그 아래 위로 한 10%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 그죠? 예. 일단 지금 이거 그 컨텐츠 제작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이슈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중국에서 파노 하나 열렸죠. 일주일 전이었나? 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인가? 뭐 드라마가 이제 중국에서 그 지금 방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이 좀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이 OTT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쭉 나와주다가 완만하게 트렌드가 지금 이렇게 꺾여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고점 돌파했던 구간들 하면 뭐 선생님 매수하신 손절가로 생각하시는 가격대 잡고 뭐 봐도 좋겠지만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게 뭐 17,000원을 가는데 손절가 뭐 13,500원 잡을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짧게 지금 단기적인 흐름만 보면 2월 중순에 거래량 한번 들어왔고요. 급락할 때 누군가 받아 먹었습니다. 그죠? 대량으로 매수세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요 구간에 있는 거 일단 여기서 정리 다 못했다 생각하면 한 차례 정도 들어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라면 저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 이거는 손절가를 13,500원이 맞기는 한데 좀 짧게 요 단기적으로 요 상승하는 흐름 있죠. 요 흐름 여기 거래량 터지고 난 이후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흐름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손절 짧게 차라리 공략했다가 13,500원에 접근해보고 여기서도 반등 나와주면 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거고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짧게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14,8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요거 뭐 어떤 재료나 이슈 이런 거 보시고 접근하신 거예요? 예. 뭐 오늘 타 방송에서요. 네네. 추천해서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요. 그렇구나. 서울경제TV 보세요, 선생님. 타 방송사 보지 말고. 아시겠죠? 아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거래 대금이 18억이에요. 오늘 좀 시세 나왔고 48억이에요. 그러면 이 오늘 올라갔던 이유가 방송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매수를 이렇게 거래 대금이 없는 거는 사게 되면 시세가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반짝 올랐다가 확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거래 대금 없는 이런 종목을 방송국에서 추천을 한다. 그럼 아예 접근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던가 하락 추세에 놓여 있던가 횡보하는 흐름에 있습니다. 딱 세 가지의 방향을 보여줘요. 올라가는 종목을 보시고 내려가는 종목은 보지 말고 횡보하는 종목도 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종목은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추세가 방향이 확실하게 잡혀 있지도 않을 뿐더러 거래가 한번 나와주고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접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뭐 지금 같은 장에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주게 되면 미국이 중국도 제재를 할 수도 있고 확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불확실성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키다리 스튜디오는 올라가려고 하면 내일 시가부터 올려가지고 양봉 출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14,80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렇게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세요. 아시겠죠? 21선도 깨지게 되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흐름 만들어주는 이 저점 자리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절가 작게 잡고 여기서 뭐 완만한 짧은 뭐 상승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거 추세 깨지면 그냥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저점 자리인 14,800원 손절가 이렇게 딱 잡으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국에서 거래량도 없고 호가창도 텅텅 비어 있는 거 추천 때리면 사람들이 막 사다 보면 올라가고 또 사람들이 막 팔면 또 따라서 팔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또 장도 안 좋았잖아요. 오늘 장이 많이 안 좋았어요, 선생님. 많이 뭐 한 2%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빠졌기 때문에 물론 코스피 종목이지만 변동성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시장이 저점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제 저항이 많이 갇혀 있는 이런 종목을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뭐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뭐 신작 같은 거 뭐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내년에 뭐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지만 시가총액이 5,300억 결국은 이런 부분들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와서 OTT 관련주들은 이제는 횡보하다가 아래로 방향 잡게 되면 줄줄줄줄줄줄 밀리는 일이 남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위로 다시 잡아주고 올리면 좋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횡보하는 거 한 불에 공략하시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제가 10% 굳이 손절을 잡고 갈 필요가 없다. 짧게 그냥 여기서 손절하고 차라리 저점에서 다시 사더라도 손절을 짧게 잡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6,000원이니까 38,000원 이탈하게 되면 7% 손절됩니다. 그죠? 예. 네, 요거 딱 손절가 잡고 가세요, 선생님. 아시겠죠? 네, 네. 네, 여기서 손절 못 하더라도 나중에 13,500원짜리는 선생님 꼭 손절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찌됐든. 내려가게 되면. 그래야지 큰 흐름에서의 추세 이탈을 선생님이 뭐 온몸으로 다 두드려 맞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뭐 뭔가 또 새로운 드라마나 뭐 이런 부분에서 키다리 스튜디오가 좀 대단한 히트를 친다라거나 그렇게 되면 뭐 또 주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엔 단기적으로 요 가격대 이탈을 안 시키고 올라가게 되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올게요. 네, 여러분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참여하셔가지고요.
왜 이런 종목을 매매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고, 사실 서울경제TV에서 이제 방송을 한 1년 반 정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추세가 상승에 놓여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고 횡보를 하거나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은 쳐다보지 마라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평소에 거래량이 없고 인기가 없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기는 하지만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하락 추세에 놓여 있거나 횡보하는 흐름에 놓여 있는 종목들, 철저하게 박스권 하단 자리를 노리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그런 종목들 나중에 빠져나가기도 힘든 그런 호가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면 보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체험방에 참여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 궁금한 것들, 주식하시면서 내가 이건 참 궁금했는데 물어볼 데가 없었다 하시는 그런 분들은 참여하셔서 다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지금 무방에 오셔도, 노란 톡방에 오셔도 이야기를 드리고는 있지만, 체험방에 오시면 제가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0082로 도너리 스탁이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이벤트 참여 가능하니까 참여하셔가지고요. 이 방송 끝나고 여러분 한 5분 추첨해서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이런 거 뭐 자기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언제든지 또 문의 주셔도 좋으니까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문자 상담이네요. 다음은 명신산업 문의 주셨습니다. 명신산업. 자, 명신산업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상장 이후에 뭐 저점을 깨고 테슬라 관련주로 이제 알려져가지고 주가가 한동안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인데, 아쉽게도 지금 저점 하단 자리를 좀 깼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뭐 추세적으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저점 이어주는, 지켜줬던 가격대를 그어보면 이렇게 이제 저점이 잡히죠. 저점이 잡히는데 이 구간을 이제 깨게 되니까 반등이 나오다가도 이런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또 저점을 깨느냐 아니면 되돌림이 나오느냐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 단기 이평선 수렴해놓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긴 합니다. 일단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는 하락으로 계속 꺾여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격대에서는 일단 손절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6,500원이시면 지금 딱 뭐 이런 전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약수익이셨다가 이렇게 되신 건지, 아니면 뭐 위에서 사셨다가 추가 매수를 해갖고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노선을 잡아드린다면 이 저점입니다. 이 저가가 21,450원, 21,500원 정도 되겠네요. 400원이네요. 400원. 40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기업적인 내용은 뭐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도 뭐 양호합니다. 600억 정도로 실적도 나오고 있고, 제 생각에는 뭐 여기서 뭐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막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이대로 실적이 쭉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출처를 좀 만약에 다변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흐름들이 한 2년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그렇게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뭐 테슬라 차가 훨씬 더 잘 팔리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당연히 실적도 증가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기술적으로 딱 봤을 때는 지금 고점을 낮추고 저점도 낮춰가면서 하락 트렌드를 딱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21,4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하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600억 나오고 있으면 지금 시가총액 많이 잡아줘서 한 9천억 정도 될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자동차 관련 부품 업종들이 그렇게 이제 고평가로 이렇게 평가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손절을 하시고요. 만약 거기서 손절 못하면 이거는
17,000원까지는 일단 빠져가지고 반등 나오는 흐름이 한번 잡힐 것 같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채팅이네요. 남해화학 문의 주셨어요. 남해화학. 남해화학도 이거 도너리 스탁에서 한참 좀 수익을 크게 줬던 종목이죠. 우상향 흐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고 이 포트에 편입했던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이렇게 우상향 하는 게 시세가 이렇게 더 나지 우하향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바닥이라고 잘못 들어가면 지하실이 나오고 지하실이라고 들어갔는데 막 더 내려가죠. 남해화학 9,900원의 비중 10% 수익이시네요. 이분은 9,900원에 비중이 10%. 일단 뭐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 거래량 터지고 급락 나왔을 때 저점 매수를 하신 거면 참 잘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요 그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식량난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대장주는 아니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요번에 거래량 터질 때 뭐 저항 자리도 한 차례 뚫어놨고 그 다음에 21선 부근에서의 저점도 좀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요. 적당한 선에서 일단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식량난 관련 종목들은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밀을 갖다가 이렇게 거긴 이제 재배를 하는데 농사를 지을 사람 농부가 없답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데 지금 다 피난 가버리고 씨를 뿌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여름 되면 작황이 굉장히 안 좋겠죠. 유럽 전체 식량의 30%를 차지를 해요. 그 말은 뭐냐? 굉장한 식량난이 올 수도 있고 거기다가 만약에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인 미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황이 좋지 않다라고 됐을 때는 엄청난 기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면 저점에서 한번 사나 보고 길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기후를 뭐 예측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접근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쟁 관련주로 지금 그 다음에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추세가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보유한다라는 관점 유지하셔가지고 9,75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요 가격대 이탈을 안 하면 한번 보유를 해보세요. 저는 일단 요 전쟁 관련된 이슈로 거래가 한번 들어온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고 일단 조정은 잘 받아놓고 차트 흐름도 완만하게 괜찮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추세적인 이탈만 안 나오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 맞는 그런 종목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서 보유해 보시고 한 11,000원 정도 올라오면 수익 챙기시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은 문자입니다. YN텍 11,800원에 11,800원이면 한참 수익이시네. 11,800원에 비중이 100%예요. 작년 10월 말쯤에 매수해서 수익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가치 투자와 폐기물 산업의 미래를 보고 장기로 보고 목표가를 지금도 변함없이 23,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홀딩 중입니다. 수급도 좋아 보이는데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YN텍 같은 경우는 뭐 코엔텍, YN텍 굉장히 이 폐기물 관련으로는 진입 장벽이 지금 정부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일단은 보유를 장기적으로 보셨다면 그대로 한번 보유를 해보시고요. 좀 많이 빠졌을 때 추가로 좀 더 사셨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인 추세적인 흐름은 12,000원 이탈하게 되면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폐기물 관련된 부분도 결국은 미래 이런 그 환경적인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치 투자적인 측면이라면 뭐 걱정하실 거 없이 그냥 같이 올 때까지 적정 주가 올 때까지 그냥 보유해 보시는 방법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보유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너 진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 뭐 도너리포트에 종목을 편입을 안 시키고 있죠. 굉장히 좀 단기적인 전략으로 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급등주들 눌림에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종목을 좀 편입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편입을 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시장이 하방을 깨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금이 일단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시고 보유를 하시고요. 뭐 하락장 지속에 여러분들 좀 현금 보유 확대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고 관심을 좀 가지고 볼 만한 거, 사실 키워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트레이딩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래 대금 없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줌인터넷 같은 거 상가 나오고 거래 대금이 빵빵하게 터지고 있는 종목들이 장중에 많이 내려오면 저점에서 이렇게 돌릴 때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보로보 지금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안 빠집니다. 빠지지 않고 있어요. 로보로보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우상향의 정배열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 뭐 사서 크게 수익 낸다기보다는 한 5% 정도 노리고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부 정책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시장이 하락함에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면 좋아요. 모아갈 수 있는 유일한 종목 제가 뭐 한 몇 종목 이야기 드렸는데 그 중에서 AK홀딩스 리오프닝 관련주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조정이 나왔던데 시작도 안 했어요. 그죠? AK홀딩스 지금 바닥에서 보면 역회된 숄더 흐름을 딱 만들어 놓고 지금 우측각으로 상승 초입에 놓여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조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제주항공이라든지 AK프라자 쇼핑몰 같은 게 이제 앞으로 좀 괜찮아질 것 같다 하면 매수하셔가지고 한 20%에서 한 30%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저점 매수 한번 잘 노려보시고요. 원전 관련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 나오면서 이화공영이 또 주목을 받아서 상한가가 갔는데 지금 중소형 관련 그 건설주들 중에서 신원종합개발하고 이화공영이 저는 투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내려오는 거를 방향을 위로 돌린 거거든요. 저점 구간에서. 그러면 조정 나올 때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위에서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단기 눌림을 활용한 뭐 단기 매매도 며칠 보고 하는 단기 매매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번 주에 좀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FOMC 연준 회의도 이제 있고 금요일 날은 또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코스피도 지금 쌍바닥 구간에 이렇게 놓여 있죠. 그리고 우리 미국장도 한번 보면 미국장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입니다. 옆에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보이시죠? 지금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느냐 아니면 여기를 지켜주느냐 하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물은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좀 돌린다 하더라도 이 추세를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으시고요.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또 시장이 발작하듯이 한 차례 크게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종목들 보유하신 것들 아까 전에 뭐 명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수랑 비슷한 흐름인데 전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손절 대응으로 여러분들이 비중을 정말 내가 이 종목은 손절 못하겠다 하는 거면 비중이라도 좀 축소를 하셔갖고 현금을 확보해 두세요. 실질적으로 낙폭은 굉장히 좀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은 결국 시장이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그런 확신에 하는 액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준은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원유가 급등을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곡물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금리 인상 해가지고 과연 이 물가를 잡아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가가 잡힌다라고 하면 기업들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줄 때는 분명 좋은 흐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는 어떤 기대감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하면 시장이 이미 추세를 상방으로 좀 돌려놓는 흐름이 나왔을 텐데 항상 저점을 깨기 전에는 고점을 계속 낮추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상방으로 보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점 잡을 겁니다. 저점 잡는다는 사람들에게 이유와 근거를 한번 말하는 사람들의 이유와 근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어떤 시장이 상승을 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무엇이 있고 하락을 할 만한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거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4차 협상 진행 중인데 이게 정말 잘 돼가지고 갑자기 전쟁이 딱 종식이 된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그런 일이 일어나서 폭발적으로 상승 장대 양봉을 빡 세워준다. 그러면 그 뒤에 추세 전환 흐름을 보고 또 충분히 좋은 종목들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을 잡아서 바닥을 만들어내겠다. 꼭 나는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시장을 관망하시면서 흐름이 저점을 찍고 이제는 상승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투자를 단행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시고요. 시장의 추이를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유념하시고, 정부 정책 이슈라든지 새로운 테마가 뭔가 하나 만들어진다라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물고 뜯어서 매매를 하면 되니까 지금은 현금을 잘 보유하고 있자. 그리고 현금을 또 만들어 놓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니까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저점 이탈하는 부분들 생긴다면 종목별로 대응을 좀 잘 해보시고, 시장이 저점을 이탈해도 내 종목이 잘 버텨낸다면 보유를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전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정리를 한다. 이렇게 기준을 딱 세워놓고 시장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벤트 참여 문의 주신 분들 5분 하단에 지금 전화번호 뒷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께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참고를 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마다 시장 좋게 올라가서 우리가 좀 웃으면서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힘드네요. 어쨌든 여러분 내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너무 무리하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